예, 롯데 경영권 다툼이 이른바 치킨 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형제 간 다툼에서 부자 간 싸움으로 비화하는 모습인데요. 어제 신격호, 신동빈 두 부자가 만나긴 했지만 별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권도 롯데 내분 사태를 질타하고 소비자 단체는 불매 운동을 선포했습니다. 롯데의 경영권 분쟁 어떻게 될까요? 최양호 경제평론가 모시고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신동빈 회장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오후에 귀국해서 귀국하자마자 롯데호텔로 달려갔죠. 그래서 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자, 5분간 만났는데 만난 걸 두고 분위기를 두고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신 회장 쪽에서는 분위기 괜찮았다. 네. 아버지 쪽이죠. 이 산사스 회장 신선호 쪽에서는 아니다. 뭐 2초 만에 쫓겨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문제가 있으면 같은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뭐 우리가 막장 드라마라 그러는데 예. 진짜 이제 대하 소설 막장 드라마처럼 이게 뭐 얽히고 설킨 게 굉장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조차 롯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류 재벌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영권이라는 것을 기업 이론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권력으로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지거든요. 예.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족이 기업을 위해서 일해야지 기업이 가족을 위해서 일할 때 그때는 그거는 회사가 망하는 길로 간다. 딱 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앞전에 우리 많은 그룹들이 형제의 난, 왕자의 난들을 겪었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거를 권력으로 보고 권력 투쟁처럼 생각이 되고요. 예. 또 여기다 지금 사실 회장이 바뀌면 임원진 경영이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신동빈, 신동주 싸움이었는데 이제는 신동빈 대 반신동빈 이 게임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누가 승자가 되든 간에 그 안에 있는 경영진들의 대거 교체가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지금 아주 생사의 그런 어떤 찬탈권까지 놓고서도 예.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이 물러나면 줄줄이 그러니까 자기를 모셨던 그 주군으로 모셨던 가신들까지 다 손해를 어떻게 보면 물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여긴 딱 이제 선택의 예. 길에 지금 예. 왔기 때문에 예. 그거를 놓고서도 지금 뭐 자기의 진짜로 살고 죽음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예. 굉장히 지금 뭐 더 확대될 수 있는 그 여지가 많다고 봐집니다. 정말로 치킨 게임 양상인데 대하 막장 드라마 이 말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가족이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자, 아버지 권위에 기대고 있는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 어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출국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배경이 나옵니다. 일단 신동빈 회장을 만날 가능성도 있지만 아니다. 신동빈 회장이 귀국하다 보니까 귀국하는데 긴장을 해주고 이쪽 그 한국 롯데 쪽에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략적으로.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지금 이제 신동빈 회장이 예. 아버지하고 회동 끝나자마자 저희가 롯데월드 공사 현장에 가갖고 자기가 경영자로서의 그리고 이미지를 탁 세우면서 광폭 행보를 한단 말입니다. 그랬죠. 거기다가 또 신동빈 회장이 오늘 아침 10시에 사장단회를 소집했는데 본인은 이제 안 나갔습니다만 거기다가 지금 세무조사 나왔지 않습니까? 롯데 대형 기획.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 거기다 불매운동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보는 거예요. 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할 건가 현장에서 대처를 하는 대신 자기의 부인인 조은주 씨를 어저께 일본으로 보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쪽에서 또 이제 뭐 할 일이 있으면 하고 그래야 되는. 부인이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일본은 관행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은행권하고 항상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권하고의 어떤 가교 역할을 지금 조은주 씨가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뭐 문자를 이렇게 뭐 공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음성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공개하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폭로전 양상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시서 같은 게 법적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좀 더 논란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는데 후계 계승 문제가 결국 가장 큰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금 하여튼 그 신격호 총괄 회장님이 지분을 나눠준 거 보면 참 묘하게 아주 비슷비슷하게 0.1도 안 되게 아주 균형을 하면서 결국은 또 큰딸인 신영자 씨에게도 조금 주고 해서 보면은 그 메시지는 그겁니다. 형제끼리 잘 화합해서 이끌어달라는 메시지인데 결국은 그게 어떻게 또 내분에 너무나 복잡한 지분 구조를 가져다 가는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내분에 이제 문제가 됐고요. 이런 그 해임 지시서 이런 것들이 사실 황제 경영의 아주 표본인데요. 사실 0.07%밖에 안 갖고 있는 오너 집안이 뭐 해임을 지시하고 이랬는데
법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임을 하려면 첫 번째 해임의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예. 그다음에 법적 절차를 갖추는 주주총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극단의 수단으로 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로전, 그리고 뭐 영상, 녹음 그런 거 어떻게 법적인 그런 절차의 보조 수단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주인 노릇을 하는. 그래서 신동빈 측에서 좀 자기들이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신동빈 측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걸겠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떤 억압 속에서 또는 어떤 이 압력 속에서 그런 녹음과 녹취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효력이 무효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정 소송 가기 바로 일보 직전에 일촉즉발에 이제 사태에 가 있는 걸로 봐집니다. 자,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총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될까? 또 된다면 주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건가? 지난번에 신동빈 회장이 일본에 머물면서 우호 지분 확보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자, 지분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 이거 뭐 이 대단한 싸움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일본은 일단 이런 일이 나면 은행권하고 얘기를 합니다. 은행권하고 해서 거기서 이제 지시를 받는데 또 거기도 지금 뭐 굉장히 뭐 광윤사가 프로고 뭐 신격호 회장이 얼마고 뭐 이게 또 그래서 우리 측으로는 또 부인인 하트코 여사의 그런 또 신영자 이사장의 그런 지분 싸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팽하게 하고 자기네들도 계산을 해보니까 다 이긴다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언제 열리냐가 중요한데 6월 30일 날 주주총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주총회의 이 결정권은 소위 말해서 신동빈 회장 측에서 갖고 있거든요. 그럼 신동빈 회장 측에서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자기가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 지분을 많이 확보하면 빨리 하실 거고 아니면 또 좀 늘어질 거고 그런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의 분수령이 주주총회거든요. 거기서 모든 게 끝나야 되니까 자기의 전력을 정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어제 신동빈 회장이 귀국하면서 이제 기자들과 이제 기자 회견을 했죠. 그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 그 어느 기자가 질문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국민들이 알고 싶은 내용이 아니었나 싶어요. 롯데는 한국 기업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한국 기업 맞습니다. 매출의 95%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제 삼성전자도 외국인 주주가 51.77%인데 누가 주인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금 시민단체에서 얘기했지만 사회적 환원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어떤 공익을 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요. 사실 이 롯데가 일본 기업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조그만 사건이지만 의미 있던 사건이 있었어요. 2015년 3월 17일 날 우리 신동빈 회장의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며느리가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재계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이게 드디어 롯데는 일본계 회사로 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뒷얘기들이 무성했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게 근데 지금 뭐 글로벌 이 소위 말하는 분위기에서 누가 가지느냐, 누가 하느냐. 뭐 지금 국정 문제 갖고도 많이 저걸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질문이 그렇게 유의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는 이제 헌법보다 더 높은 게 국민정서법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우리나라는 반일 이 정서법이 1등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제 해당이 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해서 고용 창출하시고 이게 점점 더 지금 뭐 세계 10대 식품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5위지만 그런 회사가 이러한 조그만 위기 같은 위기 관리도 못하고 지배구조도 불투명하고 이런 걸 해서 거듭나는 계기로 좀 삼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롯데가 우리나라 기업이냐 아니면 일본 기업이냐 이걸 떠나서 이번에 이런 형제가 또 부자 간의 다툼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기업 정서가 확대되고 있는데 오늘 소비자 단체가 이제 처음으로 불매 운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자, 롯데 이미지 굉장히 뭐 실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주식시장에서 어제 케미칼은 13% 떨어졌고요. 칠성은 6% 떨어지고 그러면 1조 4천억 정도가 어저께 주총에서 날라갔어요. 그러면 요런 불매운동까지 겹치면 롯데의 신용 등급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갖고 와야 되는 뭐 자금을 뭐 할 수 있는 이자도 올라가고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빨리 우리가 대한항공 사태에서 봤지 않습니까? 빠른 조치. 그래서 빨리 봉합을 하든가 계열 분리를 하든가 어떠한 조치가 나와서 빨리 불안정한 사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롯데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봐집니다. 야, 조 평론가님,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요. 오늘 롯데그룹 사장단 회의가 있었나 봅니다. 네, 10시에 했죠. 네. 네. 했는데 신동빈 회장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귀국해서 어떤 행보를 할 건데 벌써 사장단이 이런 결정을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한국의 사장단들이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지금 뭐 신동빈 회장이 여기 나와서는 자기가 이 롯데의 경영 DNA를 가진 적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지금 광폭행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신동주 쪽으로 주주총회에서 났다. 오늘 사장단 회의 나가신 분들은 다 회사 나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생사에 이런 이 선택권의 문제가 지금 생겼기 때문에 지금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신격호 회장 혼자시잖아요. 그럼 그 옆에서 진짜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한때는 우리 신격호 회장이 롯데에서 나오는 15,000가지 제품의 가격과 성질까지 다 외우시던 아주 현명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확실히 또 롯데를 위한 그리고 국민 경제를 위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낭떠러지인데 지금 이제 두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다 잡고 있는 분들, 이 사장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부회장의 다리를 다 잡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이 양상, 잘못하면 다 몰살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럼요. 우리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 현대도 그랬고 뭐 효성도 그러고 다 뭐 싸움박질해 갖고 금호도 그러고요. 다 회사들 날라갔잖아요. 현대도 보세요. 현대도 그 싸움판에서 현대건설 날라갔죠. 그다음에 현대전자 그것도 다 날라가고 지금 하이닉스로 됐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결국 남는 거는 진짜 상처뿐인 그런 경영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눈앞에 두고 기업을 경영권을 기업의 논리로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렇다면 현 지경까지 오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신격호 회장이 계속해서 그룹을 끌어오면서 보여줬던 어떤 그런 손가락 경영, 소위 말해서 전근대적 어떤 황제 경영, 이런 문제가 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한 번은 그리고 창업주시고요. 또 그걸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렇게 읽으시고 한때는 세계 부호 4위까지 올라가시는 그런 성과를 얻으셨는데 자, 이제 넘어갈 때고요. 자, 저 신동주, 신동빈 두 분 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MBA 하고요. 뭐 다른 회사에서 노무라 증권도 가고 미쓰비시 상사에 가서 여러 가지 세계 경영에 대해서 배우신 분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창업보다는 수성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자, 수성을 하려 그러면 창업의 바탕 위에서 다른 뭔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 1900년도 초창기에 세계의 100대 그룹 중에 지금도 남아있는 거는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변화하는데 옛날에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그룹을 이끄는 거는 이제는 여기도 마지막이 되지 않겠냐. 이제 변화해야지 살아야 되는, 살 수 있는. 고륙상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누구 한 분이 양보를 해서 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계열사 분리해서 자, 서로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사태 어떻게 될 것을 전망하십니까? 며칠 전에 이제 하츠코 부인이 와서 뭐 그 대화하신 내용은 우리가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추측하기에는 첫 번째 통합회장이 누굴 거냐. 만약에 장남 차남을 선택을 해야 되면 진 사람에게 무슨 어떤 새로운 사업을 줄 거냐. 계열 분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어쨌거나 이게 주주총회가 지나도 또 무효소송 법정 공방으로 막 갑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자, 나눠주셔야 돼요. 나눠주시고 떼서 또 뭐 큰 거를 떼서 하면 또 그것들이 더 커서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두 형제요. 더 볼 수 있을까요? 서로 이제 못 보는 사이 된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뭐 지금 폐륜화 얘기까지 듣고 있기 때문에 빠른 조치.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지금 사실 한국하고 일본하고요, 계열 분리는 굉장히 쉽습니다. 몇 가지 조치만 하면 되거든요. 그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이 중심에는 저는 하츠코 여사가 있을 것 같아요. 신격호 회장이 존경하는 유일한 사람이 하츠코
부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잘 좀 뭐 아들 제가 손깨물어서 안 아픈 저 손가락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자 그걸 떠나서 좋은 선택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양호 경제평론가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